따라줘. 얼마나 깔끔하고 좋아. 여기도 이거는 나는 뭐. 그러네. 민성이는 여기고 오진이 누나 정민이 이문이 또 안 걸려. 우빈이 안 오고 짱이 짱이 현이 천욱이 유집이가 한 달 동안 빠지네. 네? 네? 우빈이 말이야. 한 달이요? 오히려 좋은데.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은데. 야, 아 듣잖아. 켜져 있어요? 큰일 났네. 켜져 있어요? 아 켜져 있어요 저거 지금. 당연히. 대박. 네, 괜찮아. 한 달 지금 동안 살아 있을 거야. 네, 지금 수업 안 하니까 한번 왔다 갔다 안 먹으면 아프다. 왜요? 안 먹으면 안 돼. 선생님도 우빈이한테 주기 싫어. 왜요? 저기를 모르네. 너 보면 웃겨. 그치 얼굴만 보면 재밌지. 자, 지난 시간에 오늘은 전반사라는 이야기까지 살펴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용들을 한번 그냥 읽어보라고 얘기했었는데, 자, 강통신의 장단점을 그냥 한번 읽어보고 지나가도록 할게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읽어봤고, 자, 전자기파 스펙트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책의 186쪽입니다. 전자기파 스펙트럼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 자, 먼저 전자기파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전자기파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 자기장의 진동에 의해서 나타나는 파동이다라고 얘기했죠.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에 의한 파동을 전자기파라고 얘기했는데, 자, 얘네들은 매질이 필요가 없는 파동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과정으로 전자기파가 발생되지는지 그리고 전파되어지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자기파의 발생과 전파라는 걸 보는데, 전자기파의 모습을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공간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좌표축이 3개가 필요하겠지. 평면에서는 XY 2개만 필요한데 여기서는 XY 3개가 필요해. 그래서 3개의 좌표축을 갖고 있는 이런 공간을 여기 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세로축은 전기장축이라고 하고요. 가로축은 자기장축이라고 해요. 얘 왜 가로축 자기장이라고 할까? 얘는 바닥을 구성하고 있지. 그래서 바닥이라고 부르면 편리할 것 같아. 오케이? 원래 B는 뭐야? 자기장이야. 자기장인데 바닥이다. 그래서 그냥 B라고 쓴다라고 생각하면 편리할 것 같아. 그리고 E는 뭐야? 전기장이 되겠지. 자, 이때 전기장과 자기장이 다음과 같이 진동을 합니다.
전기장은 이 축상에서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런 진동 모습을 갖고 있대요. 자, 그리고 자기장은 자, 그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이러한 모습을 갖고 있대요. 자, 이러면서 전자기파의 진행은 이쪽 방향으로 진행되는데 진공 중에서는 항상 전자기파는 빛의 속력으로 전달되진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빛도 역시 전자기파의 한 종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전기장, 자기장이 이렇게 서로 번갈아가면서 진동하고 서로가 서로를 축소해내서 전기장의 변화는 자기장을 만들어주고 자기장 변화는 전기장을 만들어주고 서로가 서로를 보완적으로 해서 이렇게 진동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럼 전자기파의 발생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전자기파의 발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전자기파는 다음과 같은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이걸 처음 만들어준 사람이 헤르츠라는 사람이야. 헤르츠가 전자기파를 처음 발생시켰는데 누가? 헤르츠라는 사람이야. 자, 이 사람이 전자기파를 처음 만들어줬는데 어떤 원리로 만들어줬는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할게. 자, 여기에 전기장치가 이런 전기장치가 연결돼 있어. 얘는 뭐야? 교류라는 아이야. 교류라는 아이. 교류가 들어오게 되면 이런 일이 있게 돼. 자, 교류가 있으면서 여기에 극판을 갖다 놓는 거야. 일단 기본적인 형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개의 금속판을 이렇게 벌려놨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플러스면 얘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럼 이쪽에 플러스 극을 갖게 되고 마이너스 극을 갖게 되니까 전기장은 플러스 쪽에서 마이너스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 그리고 이 전기장이 자기장을 만들어줘. 자, 자기장은 지금 이 방향의 자기장을 갖게 돼. 전기장을 삥 둘러 감싸는 형태의 자기장을 형성하게 됩니다. 근데 잠시 시간이 지날 때 이거는 없다. 세포 필선 선생님이 안 들어오시나 여기? 자, 얘는 만약에 얘가 플러스가 되고 얘가 마이너스 거꾸로 됐대. 그럼 전기장 방향이 어떻게 되지? 반대로 변화되겠지. 전기장 방향이 반대로 되고 자기장 방향도 어떻게 나타나? 반대로 또 나타나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게 돼. 오케이? 그러면 자기장은 전기장은 몰라도 자기장 주변에 이렇게 퍼져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 같아. 오케이? 방향이 계속해서 바뀌는 자기장이 주변으로 뻗어나가는 형태가 될 것 같아. 얘를 한쪽 방향으로 보내주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시켜봤어. 아, 수업이 오늘 첫 시간이구나. 자, 얘를 금속판을 살짝 벌려놨어. 살짝 말고 왕창 벌려놓자. 자, 이렇게 왕창 벌려놨어.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느니? 자, 쟤네들 전기장이 얘가 만약에 플러스라고 한다면 아래로 나타난 이런 전기장을 형성하게 돼.
그렇지? 그러면서 주변에 뭐가 생기지? 자기장이 형성이 되지. 근데 똑같이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중간에 잠깐 0인 지점도 생기겠다,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자꾸 바뀌니까. 자, 그러면 전기장은 거꾸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이게 전기장이다. 자, 이렇게 나타나면서 주변에 자기장을 또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주지. 자, 이것도 거꾸로 그렸구나. 자, 자기장이 이렇게 거꾸로 나타나는 모습을 갖고 이게 계속 주기적으로 반복되다 보면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된대. 자, 전기장은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데, 자, 이쪽으로 플러스 내려오던 전기장이 있었으면 잠시 뒤에 바뀌겠지. 그치? 이게 노란 아이야. 그리고 올라가는 하얀 아이가 이렇게 돼 있어. 오케이? 그게 이어져 버려. 그래서 회곡선 형태로 나타나. 자, 그리고 이 주변으로 얘는 자기장이 이 방향으로 나타나는 자기장이 생겼어요. 반대로 이쪽은 어떤 자기장이 생겨? 이런 형태의 자기장을 형성하겠지. 한 주기가 끝나면 얘가 뚝 떨어져 갖고 밀려나. 밀려나면서 어떻게 만들어져? 또다시 이렇게 만들어져. 얘는 자기장이 나오는 방향에 자기장을 갖게 돼. 그리고 안쪽에서는 들어가는 자기장을 갖게 돼. 자, 그리고 이쪽에는 나오는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자기장이 또 바로 이 전에 거는 자꾸 영상 안 올려보고 네? 졸고서 밤에 영상 보고 또 자고 수업 중에 자고 집에 가서 영상 보고 제가 매번 그러잖아. 제가 언제 졸았어요 방금? 지금 졸았어. 여기 스스로 감겼잖아. 완전 초가고 있어. 이런 식으로 무늬가 나타나? 이게 많이 본 모양 아니니? 어디서 봤지? 와이파이 모형을 여기서 따온 거야. 대박. 와이파이 모형이었다니. 누가 알았으면 옛날에 지정 만들어 놓고 특허내 놓을 걸. 그럼 떼돈 벌 텐데. 떼돈 벌 텐데. 전 세계에서 가장 아까운 부자 될 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지. 누군지 알아?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거 들어본 적 있니? WWW. 옛날에는 어떻게 홈페이지를 찾았냐면 혹시 IP 어드레스라고 하는 IP 주소라는 거 알아? 네. 168.91.0.100 뭐 이런 식으로 점 숫자로 나타내는 값들이 있거든. 그래서 인터넷 사용하는 모든 컴퓨터들은 이 고유 IP를 등록해야 됐어. 고유 IP 번호를 등록해야 돼. 그러면 내가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고 싶으면 그 번호만 치면 들어가. 그래갖고 이 정보를 다루는 쪽에서 항상 이 IP 주소를 책으로 전화번호처럼 책으로 만들어갖고 배부를 해줬어. 대박. 전 세계 이만해. 전 세계 거야. 근데 점점점 사용량, 옛날에는 이 인터넷이라는 것이 학교, 군사시설 이런 쪽밖에 이용하지 않았거든. 일반인들 안 썼어. 그때 일반인들은 PC 통신을 했지. 근데 일반인들이 인터넷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IP가 너무 많아진 거야. 그럼 그거를 효과적으로 조절해주기 위해서 어떤 또 다른 장치가 필요했지. 그걸 개발한 사람이 리눅스 개발자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월드 와이드 웹이라고 WWW라는 걸 만들게 됐어. 근데 리눅스 이제 개발자답게 이 사람은 모든 사용자들에게 이거를 오픈 소스했어. 소스를 공개해 버렸어. 소스를 공개해 버리고 마음대로 쓰세요. 돈 안 받습니다. 라고 한 거지.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지. 만약에 이거 특허로 났으면 지금쯤까지 내야 될 거야. 한 50년 정도 내야 되니까 30년 내지 50년 내야 되니까 아마 지금쯤도 내고 있어야 될지도 몰라. 그럼 이 사람은 그 개발만 해놓고 어마무시하게 돈 버는 거였지. 근데 안 벌고 안 하지. 우리나라도 비슷한 사람이 있지. 공짜 돌리는 사람 있잖아. 찰스가 공짜로 돌리는데 이거는 혹시 자기 장래 희망이 컴퓨터 프로그램 개발 같은 거 하는 사람들이 있니? 보지니? 어떤 일이 있냐면 이런 일이 생겨버린 거야. 찰스라는 분은 원래 의사였는데 병원 컴퓨터가 레지던트 때 병원 컴퓨터가 바이러스로 망가진 거야. 그때만 해도 되게 원시적인 바이러스지.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 이것도 못 고쳐? 네. 선생님 혹시 결석생 있을까요? 은빈이하고 민성이요. 네 감사합니다. 다 넣어놓으면 책상에 앉아서 확인하면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왜 굳이 또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는지. 근데 이 암철스라는 사람이 그런 거야. 사람도 고치는데 이걸 못 고치겠어? 그때부터 컴퓨터도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이 사람이 컴퓨터 업무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 기계형, 어셈블리형 해갖고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어. 요즘 C나 파이썬 같은 거 다 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이 기계어부터 새로 배운 거야. 그래서 바이러스의 특징을 찾아냈어. 문자열을 16진법으로 문자열을 나타내주고 있거든. 그래서 특정 문자열이 구조를 갖는 경우에 걔가 바이러스였던 거야. 그리고 프로그램을 구동시켜서 이 문자열을 찾아내는 거야. 선생님이 처음 썼던 게 바이러스 30몇 개인가 40몇 개 잡을 때부터 썼거든. 근데 그 이후로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검색에 그 바이러스 찾는 이제 엔진이 나오고 그러면서 나중에 회사로 바뀌게 돼. 그리고 이 사람이 이 프로그램을 공짜로 배부했지. 얘들한테. 기업체는 돈 내야 돼. 그런데 말이야. 문제가 생겼어. 어떤 문제? 프로그램이 공짜잖아. 만들어서 팔아먹을 일이 있니 없니? 없어.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 전공한 친구들이 프로그램을 잘하는 친구들이 컴퓨터 보안과 상관없는 일들을 더 많이 하게 돼. 예를 들어서 컴퓨터 공학과 졸업한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직업이 게임 프로그래머야. 하나만 대박 나면 카카오 게임에서 하나만 대박 나면 떼돈 벌 수 있거든. 그 전설 쓴 사람들 있잖아. 아니? 드래곤 플라이시라는 게임이 있었다는 거 아니? 용인데 상대편 용이 막 쳐들어와. 그러면 그거 갖고 간단하게 피하는 거야. 피하고 적을 총알은 자동 발사돼. 총알은 자동 발사되는데 그거를 해야 돼. 근데 반드시 죽어. 끝에 아무리 만렙시켜도 주체 못하게 넘어오거든. 근데 이게 대박이 난 거야. 대박이 나갖고 엄청나게 많은 사용자들이 이걸 쓰게 됐지. 근데 개발자 회사를 차려가고 처음에 이제 프로그램 짰는데 딸랑 4명이야. 프로그래머 2, 관리, 그 다음에 디자이너 4명이 개발했어. 근데 선생님을 알기로 각 한 명당 약 100억 정도를 벌고 팔아먹고 그만뒀지. 프로그램 전체를 팔았어. 그리고 한 사람당 약 100억 정도가 남았어. 그게 2년 만에. 2년 동안. 사람들이 그거 만렙 팔라고 현질을 엄청나게 했거든. 그게 우리나라의 최고 신화야. 그래갖고 게임 관련 업체애들, 이제 게임 관련 잡지애들이 가서 인터뷰했대. 다음 드래곤 플라이트로 큰 수익을 받는데 다음 게임은 어떤 거를 구상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본 거야. 근데 4명이 이구동성 미쳤어요? 이걸 또 하게? 하고 그냥 그만둬버렸어. 은퇴했어. 대박이지. 그리고
어마무시하게 돈번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화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컴퓨터 전공한 애들은 게임만 만들려고 해. 정작 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안 쓰고 안 하고. 그럼 선생님 사촌 동생이 지금 다음 카카오에서 프로그래머를 있거든. 근데 이 동생 얘기가 그 얘기야. 컴퓨터공학 선생님 이제 사촌 동생은 컴퓨터공학을 전공했거든. 컴퓨터공학 한 친구들이 IT 회사에 안 들어온대. 들어왔더니 안 들어온대. 그럼 지금 포털 사이트 프로그래머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 되는지 아니? 문과 출신 애들. 문과 출신 애들인데 컴퓨터 프로그램을 잘 몰라가지고 회사에서 교육을 시키고 회사 내에서 교육시켜가지고 이거를 써먹는 거야. 그럼 얼마나 시간 낭비냐. 그지? 인력 낭비. 지금 그렇대 현실이. 거기다 프로그램 등급제가 생겨가지고 원래 프로그램 진짜 잘하는 애들이 학력이 낮은 친구들이 되게 많았거든. 사글이 다 전멸해버렸어. 안 해. 상당히 큰 문제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자 전기장, 자기장이 생겨서 전달되지는 거예요.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그럼 얘를 받을 때는 이게 일종의 안테나가 되는 거야. 얘가 안테나야. 받을 때는 어떤 형태로 받을 수 있는가? 선생님 이 아이도 보니까 여기 안테나잖아. 여기 이 뿔이 안테나란 말이야. 이 안테나는 일자형으로 돼 있어. 보통 일자형으로 돼 있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는데 일자형으로 돼 있는 안테나의 경우에는 어떻게 전파를 수신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파 수신. 자, 여기 금속으로 되어 있는 안테나가 있어. 금속이 있어. 자, 그리고 여기 코일이 있어. 그리고 땅에다 접지를 시켜놨어. 그리고 이쪽에 또 다른 코일을 갖다 놓고 자, 이쪽에서 전기를 뽑아서 쓰는 거야. 전기를 뽑아서 쓰는. 이렇게 해서 발생하는 여기는 정확하게 있어야 되겠죠. 여기서 발생하는 이러한 전기는 매우 약하기 때문에 이쪽에 증폭을 시켜주게 돼. 이쪽에. 그럼 어떻게 수신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얘는 지금 전기장이 지금 위 또는 아래로 오는 거잖아. 그치? 이게 계속 온 거야. 그럼 이쪽에 전기장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전기장이 걸렸다라고 해보자. 처음에 노란색이었지, 그지? 그럼 여기는 전자가 어떻게 돼버리니? 전자는 전기장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오는 거거든. 전기장 방향과 반대로 기어 올라가. 전기장이 반대로 기어 올라가면 전자의 방향은 전류 방향과 어떤 방향이지? 반대 방향이야. 전자가 움직이면 전류는 아래로 흐르게 돼. 이 전류에 의해서 이쪽에 뭐가 생기니? 자기장이 생겨. 코일에 의해서 나타나는 자기장이야. 중학교 2학년 첫 번째 단원에서 배웠었죠? 찬이는 기억 없어요, 그죠? 자, 그럼 이 전기장이 오는 걸 얘는 좋아할까, 싫어할까? 싫어한다. 싫어해. 싫어해서 얘도 반대 방향에 전기장을 형성해. 그러기 위해서 이 회로에는 뭐가 흘러야 돼? 전류가 흐르는 거야. 반대로 전자가 얘가 전기장이 거꾸로 걸렸대. 거꾸로 걸리게 되면 전기장이 거꾸로 걸리면 이 전자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지? 아래로 이동하겠지. 그러면 전류는 어떻게 흐르지?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지. 그럼 이쪽에 자기장 방향도 어떻게 나타나니? 거꾸로 나타나겠지. 그럼 여기도 싫어하는 자기장이 형성된단 말이야. 그래서 얘 방향과 반대로 전류가 흘러. 여기에서 교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야. 예? 이 전기 신호에다가 우리가 필요한 정보를 넣어주는 거야. 진동하게끔. 오케이? 이게 정보를 수신하는 방법이야. 그런데 말이야, 이 공간에는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전파들이 돌아다닐 거야. 전자기파가.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어떻게 선택할 수 있을까? 우리가 원하는 건 주로 이 축전기에 아직 안 배웠어. 2에 나오는데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라는 걸 조절을 해서 전파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고. 이걸 바꿔주는 게 주파수 바꿔주는 거야. 이해? 예를 들어서 요즘 다 버튼식이지, 그치? 차에 있는 거 버튼 띡 누르면 어떻게 돼? 이 C가 바뀌는 거야. 다른 쪽에 연결되고. 오케이?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진동수의 전자기파만을 골라낼 수가 있어. 그게 라디오 다이오드지, 주파수 맞추는 다이오드들. 그래서 이런 특성을 갖고 전자기파가 발생되고 또 수신되어 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책 얘기로 한번 빠르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전자기파부터. 전자기파 공간에 형성돼서 전기장이 변화하여 자, 변화가 일어나면 자기장이 발생하고 자기장의 변화가 일어나면 다시 전기장이 발생한다. 전기장의 변화와 자기장의 변화가 서로를 번갈아 일부하며 공간을 퍼져나가는 파동을 전자기파라고 한다. 전자기파의 발생, 소리가 물체의 진동으로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게 전자기파는 전하를 띤 입자의 진동으로 발생한다. 그림과 같이 수직으로 세워진 직선 안테나에서 전하가 아래 위로 가속 운동을 할 때 주위에 진동하는 전기장, 자기장이 생겨날 수가 있다. 자, 전기력선이나 자기력선은 인접한 전기력선이나 자기력선을 서로 믿는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계속해서 발생하는 전기장이나 자기장에 의해서 먼저 발생한 전기장이나 자기장이 밀려서 주기적으로 진동하는 파동의 형태로 주위 공간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자,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과 전기장 방향, 자기장 방향은 그림과 같이 항상 수직이다. 이 바닥, 그 다음에 빛의 속도라고 썼던 그림 앞에 그림이 있지? 이 방향대로 나타나고 있다. 전기장 방향에서 자기장 방향으로 오른 나사를 돌릴 때 나사의 진행 방향이 전자기파 진행 방향이다라고 하는데 얘는 바닥만 기억하고 이만 기억하고 앞쪽으로 간다라는 사실 기억해 둘 수가 있겠지. 이는 기억 안 나면 이걸 쓰면 돼. 이렉트 무슨 뜻이야? 똑바로 선이란 뜻이야. 세계 최초, 인류 최초의 직립원인 이름이 뭐야? 호모 에렉투스지. 호모 에렉투스에서 직립보행하는 아이들이 호모 에렉투스인데 이렉트가 똑바로 선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 그래서 이 축은 세로축 바닥 B 그리고 나머지가 전자기파의 진행 방향이다라고 기억해보면 편리할 것 같아요. 자, 교류를 이용한 전자기파의 발생. 우리 좀 전에 얘기한 거지. 그림과 같이 축전기 양극판을 도선을 이용하여 교류전원 장치에 연결하면 도선 내에 전자가 진동을 하면서 교류 전류가 흐르게 된다. 교류가 흐르는 도선 주위에 앙페르 법칙에 따라서 자기장이 생기는데 실제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축전기의 양극판 사이에도 자기장이 생긴다. 이는 축전기의 양극판에서 충전과 방전이 반복되면서 극판 사이에서 진동하는 전기장이 발생하는데 이 진동하는 전기장이 도선 내에 흐르는 전류와 마찬가지로 자기장을 발생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축전기 극판 사이로부터 진동하는 전기장과 자기장이 주위 공간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이 전자기파가 발생하는 원리이다. 전하의 진동으로 발생된 전자기파의 진동수는 전하의 진동수와 항상 같다. 안테나가 없는 교류 회로에서도 전자기파 발생하지만 안테나를 사용하면 더 강한 전자기파를 발생시킬 수 있는데 안테나는 그림 다와 같이 축전기 양극판을 벌린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다. 아시겠어요? 자, 전자기파의 발견. 전자기파 존재 예측은 1865년 맥스웰이라는 분이 전기장과 자기장의 성질이 비슷하다는 걸 확인하고 이것을 기술한 방정식으로부터 전자기파의 존재를 예측했으며 한번 써줄까?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거.
필요는 없어. 참고야 이거 완전 참고. 봐도 몰라. 뭐지? 이렇게 좋아. 어? 네. 선생님 어저께 밤새는데 걱정거리 하나가 생겨갖고 걱정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밤새는데. 밥을 더 먹듯이 새가지고 계속 피곤해 쩔었어. 자, 한번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쉽게만 해드릴게. 이거는 지금 몰라. 과학고 가서도 적어도 2학년 근처부터 배우게 돼. 아무리 빨라야 1학년 2학기 때 배워. 자, 맥스웰 방정식이라는 걸 이해해 줘. 맥스웰 방정식은 처음에 맥스웰이 만들 때는 약 20가지 방정식으로 만들었대. 근데 얘를 헤비사이드라는 사람 등에 의해서 간단하게 벡터적 기법을 이용해서 축약시켜서 4개로 묶어준 거예요. 첫 번째 방정식이 있어. 그냥 소개말만 해줄게. 인테그럴 적분이야. 동그라미는 패라는 뜻이야. 자, 어떤 면적에 대한 패 면적에 대한 E 루트 dA라고 하는 값이 입실론 제로분의 Q 전하량이야. ENC 얘는 닫힌 공간에 있는 전하량이다라고 해서 이것을 가우스 법칙이라고 해. 가우스 법칙이라고. 자, 두 번째 E 루트 dA 라는 녀석은 B 루트 dA야. B 루트 dA라는 녀석은 0이야. 이것도 가우스 법칙이야. 자기장에 의한 가우스 법칙. 세 번째 인테그럴 E 루트 dL E 루트 dL은 마이너스 dt분의 d 파이 b가 된다라고. 얘는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지난번에 했던 패러데이 법칙의 표현이야.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정연이 좋겠다. 둘이 쌍두마차를 끌고 있구나. 좌우진 우창. 부지런히 졸고 있어 두 사람이. 동시에. 정연이 좋겠다. 야, 친구들이 자고 있어. 경쟁자 2명 킬. 근데 경쟁이잖아. 이제 얼마 남았지? 반년 정도 남았지? 8월달에 원서 수업부터 시작하니까 9월달에 원서 접수하고 9월 말부터 1학기 면접 들어가거든. 그래서 2학기 때는 진도 나갈 틈이 거의 없을 거야. 진도 안 나갈 거야. 계속 면접 준비하고 그거에 관계된 수업을 계속 해줄 거야. 큰일 났다. 자, 얘는 인테그럴 B 루트 dL이라는 값이 뭐가 되지? 얘는 뮤 제로 곱하기 I 더하기 이필론 제로 곱하기 dt분의 d 파이 E라고 해.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앙페르 맥스웰 법칙이라고. 어떤 분은 맥스웰 앙페르 법칙이라고 해. 원래는 먼저 이상한 거를 만든 사람 이름이 앞에 와야 되는데 그 영향력이 맥스웰이 훨씬 더 커서 맥스웰 앙페르 법칙이라고 부르는 책들도 제법 많아.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맥스웰 방정식이야.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렇지? 궁극적으로 보면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 의미 해석은 해줄 수 있어. 첫 번째 법칙은요, 전하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 훌극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해. 플러스 마이너스가 따로 있을 수 있다는 얘기야. 반면에 얘는
자기 홀극이 없다야. 우리 자석의 성질 볼 때 항상 플러스 n과 s가 동시에 있었다라고 했잖아. 나눌 수가 없었잖아. 근데 최근에 그 나눠진 자체를 자하라고 하거든. 자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어. 상당히 유명한 물리학자까지 자아 찾는데 투입됐다라고 해. 자아를 발견하면 노벨상 받아. 어마무시하지. 넥셀 법칙을 깨는 거야. 가수 법칙이라는 법칙을 깨기 때문에 어마무시한 파급 효과가 있을 것 같아. 만약에 발견만 한다면. 자, 그 다음에 패러데이 법칙. 패러데이 법칙은 자기장이 변화되면 전기장이 생긴다는 얘기야. 자기장이 변화로부터 전기장을 만들어준다. 자, 마찬가지 암페르 법칙 앞에까지 하면 암페르 법칙에 흐르는 전류는 자기장을 만들어준다는 얘기거든. 근데 변하는 전기장도 자기장을 만들어줘. 이 두 식이 전자기파가 전달되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두 식의 결과 빛의 속도는 이렇게 쓰게 돼. 루트 이필론 제로 U 제로가 되는데 이 값이 전자기파 속력인데 진공 중에서 3 곱하기 10의 8cm/s가 됐다라고. 빛의 속도잖아. 그래서 궁극적으로 빛도 전자기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빛도 역시 전기장, 자기장, 진동으로 나타난다. 이거를 엑셀이라는 분이 해냈다라고 합니다. 자, 진공에서 전자기파의 속력이 빛의 속력과 같은 3 곱하기 10의 8cm/s라는 걸 계산을 통해서 알아냈고요. 이를 근거로 빛도 일종의 전자기파라고 주장했다. 이 존재를 1886년에 헤르츠라는 아까 얘기한 분이지, 헤르츠가 전자기파의 존재뿐만이 아니라 전기장의 성질이 빛의 성질과 같다는 것도 확인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대단한 분이지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타냈을 전자기파의 존재를 확인하는 헤르츠 시험. 헤르츠는 유도 코일로 두 전극 사이의 고전압을 걸고 방전시켰더니 멀리 떨어져 있는 검출기에 불꽃이 튀기는 걸 발견하게 됐다. 이 현상은 두 선 사이에 방전이 일어날 때 전자가 가속운동하면서 전자기파가 발생하고 이 전자기파가 공기층으로 퍼져나가 검출기에서 다시 전기 방전을 일으킨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헤르츠 실험이라는 실험 장치가 바로 이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자기파는 어떤 성질을 갖게 될까요? 전자기파의 성질을 이야기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전자기파의 성질. 여름엔 매미가 울고 겨울에 차가 오는구나. 저거 참 아니지 않아요? 저거 그 지하에서 차 누가 건드려서 그런 거 아니야? 저거 지하에서 올라올 때 그거 경고등. 저렇게 오래 동안 나온다고 소리가? 지하에서 가면 이렇게 세 군데서 소리 나지? 그럴 수도 있겠다. 왜 들었다가도 지랄이야 그만이지. 자, 전자기파의 특징을 한번 보자. 자, 전자기파의 성질을 한번 얘기해보자. 이것도 그냥 써드리기만 하고 제목만 써드리고 읽어보도록 할게. 자, 전자기파의 성질을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얘는 전기장, 자기장의 진동 방향과 진행하는 방향이 서로 수직하기 때문에 얘는 횡파다라고 얘기합니다. 오케이, 전자기파는 횡파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파동 분할 때 횡파에다 분류해서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자, 두 번째, 전자기파는 파동 형태로 에너지가 전달되지만 다른 파동과 달리 매질이 없어도 진행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매질이 있는 파동을 역학적 파동, 매질이 없으면 전자기적 파동 이렇게 표현을 했었을 거야. 역학적 파동은 관성과 탄성에 의해서 나타나서 탄성파라고도 하고, 자 전자기적 파동은 그냥 전자기파다라고 얘기했었을 거야. 자 얘의 속력은 빛의 속력과 같아. 자 진공 중에서 빛의 속력과 같다. 그래서 C는 3 곱하기 10의 80m/s라는 속력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해 줄 수가 있어. 자 전자기파는 빛도 한 일종이기 때문에 자 얘는 반사도 하고 불절도 하고 또 파동의 성질로 간섭과 회절이라는 것도 해줄 수가 있어. 간섭과 회절을 해줄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간섭이라는 것은 빛이 2개 이상이 중첩되어서 나타나는 게 간섭이야. 이번 단원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야. 그리고 회절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장애물의 뒷부분까지 전달되는 걸 회절이라고 해. 번져나가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성질이 있다. 자 한편 파장이 짧을수록 직진성이 강해. 에너지가 세거든. 직진성이 강하고 또 파장이 길면 회절이 잘 일어납니다. 파장이 길어서 회절이 잘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전자기파의 파장과 진동수를 살펴보는데, 전자기파의 파장, 진동수 속력을 한번 살펴볼게요. 파장의 관계를 얘기했는데 진공에서 이렇게 쓰지. C라는 값은 람다 곱하기 F다라고 얘기했었지. 지난번에 이거 포항공대 입학 문제입니다라고 얘기해줬던 게 있다, 그치? 포항공대 입학 문제예요. 그래갖고 FM의 파장이 얼마지요? 약 3m가 나왔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서 썼던 그 식이 바로 이 식이야. 전자기파는 진공에서 파장에 관계없이 모두 빛의 속력과 같은 3 곱하기 10의 80m/s의 속력으로 진행한다. 따라서 빛의 속력을 C라고 할 때 전자기파의 진동수 F와 파장 람다는 다음의 관계를 두는다. C는 람다 곱하기 F이다. 자 한편 전자기파가 전달하는 에너지를 살펴보는 같은 조건이라면 진동수가 클수록, 즉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 에너지 크면 직진성도 강하겠지. 그래서 자 파장이 짧을수록 진동수가 클수록 에너지가 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을 한번 살펴보자. 종류까지만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전자기파의 종류와 이용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전자기파 종류는 파장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나타내 줍니다. 참 신기하다. 고개 꺽꺽거리지 않고 좋네. 아니에요. 근데 갑자기 그 생각나네. 선생님이 옛날에 뭐 반도체사에 들어갔거든. 근데 들어가기 전에 23박 24일 동안 연수 교육을 받아. 연수원에 들어가고. 근데 아침 밥이 진짜 맛있어. 선생님은 연수원이 정상 연수원에서 연수를 안 받고 사람이 워낙 많아갖고 골프장에 숙소를 이용해갖고 연수 교육을 받았거든. 곤지암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골프장에 숙소인데 와 밥이 연수보다 더 맛있어. 진짜 막 뺨칠 정도로 맛있어. 생각해봐. 골프 치러 온 사람들 와서 밥을 먹는 데야. 엄청나게 더 맛있게 하겠지. 진짜 맛있어. 그 골프장을 겨울에 통째로 2달인가를 다 회사에서 임대를 했어.
임대에 가서 골프 치러 오는 손님은 없어. 이제 회사 사람들만 있는데 아침에 밥을 먹여놓고 8시부터 교육을 시작해. 맛있는 밥 잔뜩 먹여놨어. 그리고 난방을 어느 정도로 해놓냐면 어마무시하게 따뜻하게 해놔. 앉아있으면 막 땀이 날 정도로. 처음에 추울 줄 알고 내복을 가져갔거든. 내복을 가져갔다가 하루 입고 다음날 내복을 아무도 안 입고 친구들. 애들 다 내복 갖고 왔거든. 아, 내복을 갖고 오라고 해. 준비물로. 그리고 일부러 내복 사갖고 왔는데 하루 입고서는 아무도 안 입어. 밖은 추운데 안은 어마무시하게 더워.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차냐? 배부르고 따뜻해. 상사야. 졸지. 졸면은 어깨에다가 자기 번호 붙여놓고 지정석이거든. 그 선배 사원들이 막 다니다가 조는 사람 체크해. 여기 있지 않아?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조는 사람 체크해. 뻑뻑하면은 감점이야. 한 번 줬는데 1점씩 감점. 저도 3번 누적돼서 50점인가 되면 퇴사야. 와. 하루에 50번 주면 퇴사야. 어떤 애가 있었는데 같이 연습했던 애가 갑자기 짐 싸서 나간대. 왜? 그랬더니 현대 냈대. 이 선생님 다니면서 더 좋은 회사인데 현대 냈다고 나간대. 알고 보니까 얘가 수업 중에 엄청나게 무시하게 졸아가지고 자가지고 벌점이 40몇 점이었어. 한 2주 조금 지났는데 한 일주일 정도 더 받아야 되는데 40몇 점이야. 언제 잘릴지 몰라. 불안하니까 나가. 딴 회사 됐다고 할 때 가려고. 그리고 그 회사에 들어가다가도 또 갔어. 근데 어마무시하게 졸려. 뻑뻑하면은 그 다음에 매일 시험을 봐. 와. 그럼 졸면 어떻게 되니? 필기라도 해놔야 돼. 그래갖고 자면서 노트 필기를 해. 거기 수준이 어떤 수준이냐면 눈 뜨고 필기는 자동으로 해. 무조건 반사. 내 생각 없이 눈에서 팔로 가. 그래서 써. 그리고 뇌는 자는 거야. 너무 피곤해. 너무 졸리니까. 그 밤 10시까지 해야 돼. 너무 무시하지. 9시인가까지 일과를 마무리하고 교육 다 끝내고 9시에서 10시까지 시험을 봐. 그날 가면 돼요. 대박 아니니? 저것도 고문인데. 저것도 고문인데 진짜. 더 고문이 있어. 아침마다 기상음악을 틀어줘. 군대 그거요? 군대 그거요? 아니 그냥 행진곡을 틀어줘. 일어나라고. 근데 처음엔 몰랐는데 며칠 지나니까 매일 똑같은 행진곡 들으니까 막 귀가 짜증나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가장 짜증나지 않니? 근데 똑같은 음악을 틀어줘. 이해? 세뇌되는 거야. 한 일주일쯤 지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 애들이 다 깨있어 그 시간 되면. 왜? 그 소리가 듣기 싫으니까 미리 놔서 귀를 막고 있어. 그리고 이불 속에 최대한 오래 있다가 누가 하나 있나가 부시럭거리면 그때 일어나기 시작해. 보통 기상하고 30분 정도 있다가 모이거든 밖에. 모여갖고 구보를 시킨단 말이야. 겨울에 눈 쌓일 때 막 뛰어다녀야 돼. 그러니까 애들이 다 귀 막고 있는 거야. 듣기 싫어가지고. 그렇지 않니? 그리고 23박 24일 교육 딱 마치면 완전 세뇌 교육 풀로 장착이 돼 있어. 그냥 무의식 중에 행동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 무의식으로 내가 행동하기로 세뇌를 다 시켜놨어. 엄청난 회사지. 그 교육을 통해서 24박 24일 교육을 통해서 세뇌를 시키는 거야. 매번 좋았는데 3개월에 한 번씩 에버랜드, 그때는 에버랜드가 아니고 자유농원이거든. 거기 무료 이용권을 줬어. 요즘 말로 자유용권. 근데 갈 시간이 없어갖고 맨날 오면 친구들 주고 후배들 주고 나눠줬어. 야 놀러가. 분기만 한 5장씩 준 거 같아. 자,
끼에 100원. 네. 한 끼에 100원. 점심은 공짜. 자, 그러면 전자기파의 종류를 한번 살펴보자. 요즘 돈은 한 1,000원 하겠다. 자, 전자기파의 종류를 살펴보면 이 전자기파의 종류는 이런 종류가 있대. 파장이 긴 것부터 짧은 수소대로 가는 이거는 매우 중요하다. 인천과학고 가는 경우에 시험 문제 굉장히 자주 내주는 아이야. 자, 어떤 아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파장이 가장 긴 거는 흔히 전파인데 라디오파야. 라디오파. 자, 그 다음에 나타나는 아이가 마이크로파야. 라디오파는 우리 잘 알다시피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무선통신에 이용하는 것들이지. 마이크로파는 어디에 이용할까? 전자레인지. 맞아. 전자레인지에도 이용하고 있고 물의 진동수가 2.45GHz인가 그렇거든. 10.2cm가 파장이 그럴 거야. 그래서 여기에 진동을 잘하게끔 물이 구성이 되어 있거든. 물의 우유 진동수야. 그 진동수대로 주면 얘네들이 물이 진동이 돼서 음식이 익게 되는 거야. 그래서 건빵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 건빵을 전자레인지에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아무 일도 안 생겨요. 수분 함량이 거의 0에 가까워요. 건빵이 아무렇지도 않아. 라면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라면도. 아니요. 라면은 바삭해져요. 엄청 바삭해져요. 혹시 라면 가끔가다 부셔서 먹는 사람 있니? 부셔처럼? 안 먹니? 맛있지? 그 출출할 때 라면 끓여 먹기 귀찮으면 생라면 부셔 먹으면 맛있거든. 그때 전자레인지에 살짝 돌려가지고 1분 30초 정도 돌려갖고 먹으면 엄청나게 바삭바삭해서 맛있거든. 무슨 일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거 또 마이크로파는 또 어디에 이용한대? 레이더에 이용해요. 요즘 레이더의 중요성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되고 있지. 예를 들어 북한 놈들이 무인기 보냈잖아. 드론을 보냈단 말이야. 그런 드론을 찾는데 레이더 기술이 더 정밀하고 더 정확한 녀석들이 많이 필요하게 됐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 보니까 드론 갖고 별짓들 다 하지. 러시아 애들은 이란제 드론을 이용해서 이 드론은 한번 공중에 발사되면 바퀴가 없어서 착륙을 안 하거든. 우크라이나 상공으로 가갖고 돌아다니다가 목표물을 정하게 되면 거기에 자살 폭격을 해. 드론 자체가 폭발물이야. 근데 우크라이나 애들은 또 어떻게 하는지 알아? 우리 프로펠러형 드론 있지? 거기에다 수류탄 같은 거를 달아. 그리고 날려보내. 쭉 날아가다가 밑에 러시아 애들이 참호 속에서 왔다 갔다 하지? 거기다 떨어뜨리는 거야. 북한에서 터져갖고 죽고. 근데 북한 애들도 언제 그럴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갖고 그런 레이더 같은 게 상당히 중요해졌는데 그 레이더가 바로 마이크로파를 이용해서 만들게 돼. 자, 그 다음에 파장이 더 짧아지게 되면 마덴이 이때부터는 이제 빛의 영역으로 가는 거야. 적외선. 자, 적외선은 빨간색 바깥쪽에 있는 그러한 전자기파 빛인데 얘는 열작용을 해줘. 혹시 이비인후과나 찜질방에 가면 빨간색 등 켜진 거 본 적 있니? 적외선 등이라고 하거든. 갖다 댔더니 따뜻하지? 귀에다 대고 막 귀 말려주잖아. 온열 치료. 아니 물리치료 받으러 갈 때 뼈나 이런 거 다쳐갖고 가면 등을 한참 비춰준단 말이야. 뜨거워. 뜨뜻해. 그래서 온열 치료할 때 쓰는 적외선이야. 그래서 얘는 열선이라고도 불러. 자, 그 다음에 있는 게 가시광선이야. 가시광선은 눈으로 보이게끔 해주는 광선이지 빨간색부터 보라색 쪽으로 가게 돼. 자, 그리고 가시광선 바로 바깥쪽에 있는 게 자외선. 자, 얘는 주로 화학작용에 관여해. 그래서 화학선이라고 불리는데 살을 태워주는 것. 멜라닌 세포를 변성시켜서 살을 검게 만드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들 칼국수 집이나 분식집 가면 컵통이 어떻게 돼 있지? 스텐으로 돼 있고 유리창으로 되어 있잖아. 그걸 전원을 켜게 되면 안에서 파란색, 보라색 이런 빛이 나와. 그 안에 수은등이 있거든. 걔가 살균 작용을 해줘. 그 다음에 필름을 감광시키는 것도 바로 이 자외선에 의해서 감광이 되어진다고 하고, 주로 화학작용, 돌연변이도 만들어준다. 선생님 시인구 녀석이 옛날에 대학을 졸업하고 경영 특례로 중소기업 다니다가 나중에 그 회사가 없어지게 돼갖고 현대차 연구소 쪽으로 옮겼어. 근데 걔가 만들었던 게 요즘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야. 벌써 그게 거의 30년쯤 된 얘기인데 어떤 걸 개발했냐면 차들이 오게 되면 적외선 센서를 이용해갖고 차간 거리에 의해서 내 속도가 자동으로 조절되는 거야. 요즘 자율주행. 현대차도 그때부터 자율주행을 연구했단 말이야. 걔가 이거 초반에 옆에 있는 차, 뒤에 있는 차, 앞에 있는 차 해갖고 앞차 간격이 너무 멀다 그러면 내 속도가 줄고, 뒷차 간격이 너무 가깝다 그러면 속도가 빨라지고, 옆차 오게 되면 옆으로 회피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옆으로 가는 것까지는 없었어. 그래갖고 요즘 자율주행차도 옆으로 가는 건 없다. 한 차만 쫓아간다. 그래갖고 앞에 있는 차가 겁내 운전을 잘하는 차면은 진짜 잘 가. 근데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이 있지. 왔다 갔다 하는 놈들은 차가 헷갈려해. 테슬라가 그렇게 주행을 하더라고. 앞차만 진짜 잘하면 진짜 잘 가. 한 30분 진짜 잘 오다가 이 사람이 딴 데로 빠지고 이상한 새끼가 와가지고 그때부터는 자율주행 안 하고 수동으로 바꿔갖고 운전하고 그러지. 되게 그래. 근데 그때 당시부터 있었는데 이 친구가 아주 작은 금속 부품을 붙여야 돼. 순간 접착제 갖고 안 돼. 순간 접착제도 두께가 생기기 때문에 얘를 붙여주는데 금속을 붙이는 방법 중에 이런 방법이 있더라고. 이 붙일 접착면에 알코올을 갖다가 묻혀줘. 알코올을 바르고 갖다 대는데 이거를 자외선 등에다가 비춰주더라고. 그러니까 얘들이 본딩이 되는 거야. 붙어버릴 때. 근데 원래 자외선이 피부에 해롭기 때문에 어떻게 하니? 자외선 차단 장갑이 있어 안에. 그 장갑이 되게 두툼하대. 그러니까 붙이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선생님 친구가 성격이 되게 급하거든. 에이씨 장갑 빼버리고 맨손 넣고 한 거야. 근데 어느 날 친구들 만나갖고 술 먹는데 선생님하고 엄청 친해. 선생님하고 같은 동네 사람하고 더 친했거든. 그래갖고 만나갖고 술 먹는데 오랜만이다 하고 손을 만졌는데 손장등이 우둘두둘한 거야. 또 손 왜 그래? 보니까 여기에 진짜 어마무시한 사마귀들 손등에다. 아주 심심해갖고 볼펜으로 약 1cm, 1cm, 1cm 재가지고 그 안에 몇 개 있나 셌어. 반도 안 셌는데 200몇십 개가 넘은 것 같아. 그럼 요만큼이 200몇십 개 있으면 전체 다 뒤집으면 수천 개가 있는 거지. 양쪽 손 다. 사마귀들 중에 피부 돌연변이거든. 정상적인 세포가 아닌 세포를 만들어주는 돌연변이 일으켜서. 근데 더 볼 때는 게 그 회사 다니다 병역특례가 끝났어. 5년 동안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되거든. 병역특례가 끝나면서 과장이 돼야 되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유학을 갔어. 미국. 좋은 공기에서 시컷 있다가 한 1년쯤 있다가 잠깐 국내 들어올 일이 있어서 들어왔어. 와 오랜만이다 하고 딱 잡았는데 손이 없어졌어. 민들민들. 너 어떻게 한 거야? 미국 같으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대. 자꾸 피부가 자극받으니까 그게 사마귀로 돌연변이 화한 거지. 그랬다 자극이 없어지니까 원래 장소로 돌아갔대. 대박이지. 되게 이런 거 되게 많아. 선생님은 반도체 회사에서 화학약품을 많이 다뤘거든. 화학약품을 항상 막 들이마셔야 돼. 근데 마스크가 이런 덴탈 마스크야. 옛날에 안에서 덴탈 마스크인데 이거보다 좀 좋은 거야. 그거를 끼고서는 옷을 전체 몸을 덮는 옷을 입거든.
근데 이 마스크가 이쪽으로 공기가 들락달락 한단 말이야. 그리고 항상 마스크 안이 있기 때문에 습기가 있는 상태야. 습기가 있는 상태인데 이런 일을 벌어졌어. 코가 있으면 인중이 있지. 인중에 사고가 생긴 거야. 갑자기 여기가 막 허해져. 색깔이 허해져. 그러다가 바둑판처럼 금이 가. 그러다가 벗겨져. 그럼 다시 속살 빨간살이 나. 그럼 또 다시 두꺼워져. 그리고 바둑판 생겼다 또 벗겨져. 성의약품을 워낙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 이것도 산재지 산재. 근데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하는데 안 나. 연고 바르고 하는데 안 나더라고. 근데 기가 막히게 회사 그만두고 다음 달에 없어졌어. 대박이지. 회사 다니면서 생기는 병이 많은가 봐. 자, 아무튼 자외선이 이때부터 위험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X선이 있어. X선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 사진 찍는 광선이야. 뼈 사진 찍을 때. 뼈 사진 찍을 때 찍는 사진이야. 요즘은 하도 수시로 찍어대가지고 삼지사가 부러지고 치과도 많이 가고 많이 찍는 거 같구나. 자, 그 다음에 감마선. 감마선도 돌연변이 유발하기도 하고 이 감마선을 이용해서 암 치료를 해주기도 해요. 너네 그거 아니? 헐크가 이 감마선 쪼여갖고 감마선에 과다 피폭돼갖고 헐크로 변한 거지. 원래 헐크가 물리학 박사의 물리학 교수거든. 물리학 교수의 원래 사람이. 근데 이 감마선을 잘못 쪼여갖고 방사선이거든. 방사선에 피폭돼갖고 헐크로 변했어. 그렇다고 감마선 쪼이면 돼 안 돼? 뒤져. 죽을 수 있어. 근데 영화상으로는 그래. 자, 아무튼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책 얘기를 한번 정리해보자. 자, 전자기파는 우리 생활에 다양하게 이용되진다. 가시광선을 이용해 사물을 보고 마이크로파를 이용해 휴대전화 통신을 하거나 음식을 데운다. 또 적외선, X선, 감마선 등을 이용하여 질병 치료 진단에 사용하며 자외선을 이용해서 의료도구를 소독하기도 한다. 자, 전자기파의 종류. 전자기파는 파장에 따라 다른 성질을 갖는다. 따라서 진공에서의 파장 또는 진동수에 따라서 비슷한 성질을 갖는 구간을 정하여 전자기파를 분류하는데 딱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것은 아니고 중첩이 돼 있어. 조금 어느 정도. 자, 이렇게 분류해 나타나는 이것을 전자기파 스펙트럼이라고 한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파장은 약 380나노미터에서 750나노미터까지다. 자, 380나노미터는 보라색이야. 사람에 따라 못 느낄 수도 있어. 자외선을 인식할 수도 있어. 자, 그리고 750나노미터는 나노미터라는 건 10-9승미터야. 780나노미터라는 것은 자, 750나노미터는 빨간색 파장인데 이것도 사람에 따라 빨간색을 못 느낄 수도 있다. 적외선으로 인식할 수도 있어. 자,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짧으면 짧거나 길면 눈으로 볼 수가 없다. 전자기파는 그림과 같이 파장이 긴 영역부터 전파 라디오, 전파,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두 가지가 있어. 라디오파, 마이크로파가 전파에 속해. 자, 그 다음에 적외선, 가시광선, X선, 자외선, X선, 감마선 순서대로 구분해진다. 그래서 감마선으로 갈수록 진동수가 커지고 파장이 짧아지고, 자, 그리고 전파, 라디오파 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고 진동수는 작아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그 사이에 가시광선은 아주 적은 부분에만 있습니다. 이쪽 얘기 잠깐 보자. 한 종류의 전자기파 스펙트럼 영역과 그 다음 영역을 정확히 구분하는 파장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전자기파 스펙트럼에서 전자기파의 영역은 서로 겹치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두 가지 영역이 겹치는 경우 전자기파에 붙이는 이름은 이 전자기파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느냐에 따라 다르게 이름 붙여줄 수가 있다. 자, 전자기파의 이용, 전파.
마이크로파와 라디오파를 포함하는 영역을 전자기파라고 한다. 이 전자기파는 헤르츠 실험으로 처음 발견했지. 그리고 이탈리아의 과학자인 공학자라고 봐야 돼. 마르코니에 의해서 무선통신이 처음 개발된 거야. 이 마르코니가 처음 무선통신을 했습니다. 라디오파, 파장이 가장 긴 영역의 전자기파이다. 파장은 1m에서 100km 정도이며 전기 진동 회로에서 발생한다. 원인이 전기를 통해서 만들어주는 거야. 파장이 길어서 회전이 잘 일어나 멀리까지 전파되므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을 포함한 무선통신에 사용되고 있다. 마이크로파, 파장이 라디오파보다 짧은 전파를 마이크로파라 한다. 파장이 1mm에서 1m 정도이며 전기 기구에서 전자의 진동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다. 전자 진동에 의해서 만들어져. 자, 라디오파보다 파장이 짧아서 회전 현상이 덜 일어나지만 진동수가 커서 많은 양의 정보를 보낼 수 있어서 휴대전화 통신 등에 이용할 수 있다. 우리 보통 실내 와이파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다 얘를 써. 오케이? 실내 와이파이들이 다 얘를 써. 우리 와이파이 열어보면 2.5GHz, 5GHz 이렇게 써 있잖아. 그 파장대를 영향하는 두 가지 방식의 송출 방법이 있어. 자, 한편 마이크로파는 진동수에 따라서 전자레인지에 이용할 수도 있고 휴대전화 또는 무선 랜에 사용되어지며, 자, 선박과 항공기 운항을 추적하거나 기상 관측에 필요한 레이더와 통신 위성에도 이 마이크로파를 쓸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전자레인지에 사용하는 I는 자, 파장이 12.2cm이고 진동수가 2.45GHz짜리인데 이거는 물 분자의 고유 진동수와 같은 마이크로파라고 합니다. 우연히 개발했어. 어떻게 개발했냐면 레이더 고치는 기술자가 있었거든. 이 사람이 일을 하면서 심심할 때 먹으려고 에너지바, 초코바 있잖아. 자유시간 같은 거 이걸 들고 다니나 봐. 근데 이상하게 작업을 하고 나오면 특정 영역에서 작업하고 나오면 먹으려고 보면 얘가 다 녹아있는 거야. 이게 왜 그래? 내 체온 때문에 녹을 리 없고? 조사해 보니까 레이더 장치 앞쪽을 지나갈 때마다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물의 고유 진동수와 관계시켜서 전자레인지를 만들었지. 전자레인지의 초창기 크기는 하나에 100만 원대예요. 그 가격은 지금 돈으로 약 1억 원. 아주 부잣집 아니면 놓기 힘들지. 그지? 원룸에다가 전자레인지 하나 넣으면 집이 꽉 차. 그럼 전자레인지 문 열고 들어가서 거기서 자면 되겠다. 그거 혹시 알아? 사드라는 미군 아이들이 사용하는 레이더 알아? 성중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잖아. 경상도에. 근데 사람들이 왜 반대하냐면 이 이유 때문에 그래. 이 마이크로파가 아마 이 근처에 마이크로파를 쓰나 봐, 사드가.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사람 지나가면 익어버릴까 봐. 근데 실제로 하늘 쪽을 향해서 쏘기 때문에 땅으로 올 리가 없지. 레이더 기지를 일부러 산 꼭대기에다 짓는 이유가 있지. 왜? 사람들한테 영향을 안 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원거리까지 가서 강한 에너지를 갖고 있네 뭐네 해갖고 반대하고 난리도 아니었지. 근데 당장 북한에서 미사일 날라오면 어떡할 건데? 참 이렇게도 저렇고 저렇게도 그렇고 그지? 어떤 게 유불리를 따져야 될 것 같아. 뭐뭐해서 갖게 된 이득이 더 큰 경우를 찾아봐야 되겠지. 자, 아무튼 이런 마이크로파는 물 분자의 고유 진동수와 같다. 따라서 수분인 음식에 쪼이면 물 분자가 같이 진동하면서 열을 발생하여 음식을 가열해 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한편 옆쪽에 회절 얘기를 보자. 회절이랑 파동이 장애물을 만나면 다음 바닥에 나와. 다음 단원에 모서리에서 휘어져 장애물 쪽 뒤쪽까지 파동이 전파되는 거야. 또는 좁은 틈을 통하여 퍼져나가는 현상으로 파장이 길수록 잘 일어난다. 건물 또는 산과 같은 장애물이 있을 때 파장이 긴 AM 라디오 전파는 파장이 짧은 FM 라디오 전파보다
자, 구석구석 전파가 잘 되어 수신이 잘 된다라고 회전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야. 오케이? 실제로 이런 건물 안에 같은 데 가면은 잘 안 터져. 바깥 전파가 잘 안 터져. 자, 한편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마이크로카 음성통화 LTG 롱텀 에볼루션이라고 하는데 얘는 850MHz에서 2100MHz 정도를 사용하는데 통신사마다 사용하는 영역대가 달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통신사마다 사용하는 영역대가 달라서 약간의 차이를 갖습니다. 범위는 대충 이래. 이걸 팔아. 매년에 한 번씩. 그럼 통신회사에서 이걸 사용료를 내고 사야 돼. 지금 011 다 없애버렸지, KT에서. 011을 사용하던 주파수 대가 있거든. 그걸 다른 쪽 용도로 써야 되는데 핸드폰을 안 바꾸는 바람에 강제로 다 없애버렸지. 선생님도 알바끼 하려다가 옛날에 포기했는데 안 줄 것 같더라고. 실제로 이거 엄청나게 돈 받은 사람들이 있어. 혹시 시티폰이라는 전화 아니? KT에서 운영했었는데 생김새는 핸드폰하고 똑같이 생긴데 가격이 무지 저렴한 대신에 얘는 통신이 어디서만 되냐면 공중전화 근처에서만 통신이 돼. 받는 것보다는 거는 용이야. 공중전화에서 줄 서기 싫으니까 옛날에 공중전화에 줄 서 있었다? 줄 서기 싫으니까 공중전화 주변에서 이 폰을 켜고 전화를 하면 그냥 할 수가 있어. 근데 시티폰이 효과가 적잖아. 그리고 바로 휴대폰이 나왔거든. 바로 휴대전화가 나왔어. 그 전에도 휴대전화가 있었는데 상당히 싼 휴대전화가 나오기 시작했지. 옛날에는 011 번호 따는데 한 500만 원 정도 들었어. 근데 전화기 합쳐갖고 옛날에 한 5, 60만 원 정도 했거든. 그렇게 가격이 떨어지면서 시티폰도 30만 원 정도 했는데 사람들이 시티폰을 안 쓰는 거야. 받는 전화 못 받으니까. 그러면서 시티폰이 점점 없어지다가 이런 일이 벌어졌네. 전국에 2명이 남았어. 근데 계약 조건 때문에 이걸 없앨 수가 없어. 이 KT 애들은 모든 공중전화에 시티폰 단말기를 설치했거든. 시티폰하고 연결할 수 있는 단말기를 다 설치해놨단 말이야. 근데 이 두 사람 때문에 전국에 어디서 갈지 모르니까 전국에 있는 장치를 다 유지관리를 해야 돼. 비용이 어마무시하지. 그래갖고 얘를 샀어. 마지막에서 두 번째 사람이 판 돈이 그때 돈으로 7천만 원인가 8천만 원을 받았대. 마지막 사람은 얼마 받았는지 아무도 몰라. 통신사 직원이 유추하는데 아마 3억 정도 받은 것 같대. 그 얘기를 해줘가지고 선생님도 012를 알바끼 하려다가 통신사 직원분이 잘못해갖고 지워놓는 바람에 알바끼가 안 됐지. 자, 아무튼 이런 특징이 있대요. 자, 그 다음에 와이파이가 2.4GHz, 5GHz야. 그지? 자, 그리고 블루투스는 약 2.4GHz를 쓴대. 자, 인공위성의 위치 시스템은 1.17GHz, 1.2GHz, 1.57GHz 등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해요. 이게 우리 핸드폰이 위치 추적할 때 GPS가 항상 연결돼 있지. GPS 위성하고 연결돼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나타나 있고요. 자, 전자레인지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전자레인지 원리는 그냥 안 하고 넘어갈게요. 전자기파 발견, 여기 전자레인지 발견 옆쪽에 한번 보자. 전자레인지는 2차 대전이 끝난 직후에 미국에 PC 스펜서라는 사람이 발명했대. 파시야? 허시. 너도 눈이 나쁘구나. 아니 혹시했어요. 선생님 PC를 좋아해. 먹을 수 있잖아. 자, 당시에 마이크로파를 군사용 레이더에 사용하였는데 스펜서가 마이크로파 발생 장치인 마그네트론 옆쪽을 지나게 되면 바지 주머니에 초콜릿이 녹아오는 걸 알아내게 됐다. 이를 계기로 전자레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고 1947년 레이더 레인지라는 이름을 따서 첫 전자레인지가 태어났는데 1억 원이야. 불안했대. 사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서 불티나게 팔렸대. 자, 적외선 이야기까지만 읽고 마치자. 적외선 우리 흔히 요즘 체온 측정할 때 많이 쓰잖아. 비저촉식 체온계. 자, 가시광선이 빨간색 빛보다 파장이 긴 전자기파를 적외선이라 한다.
파장은 750 나노미터에서 1ml 정도이며 원전에 들뜬 상태에 있던 전자가 낮은 궤도로 전이하면서 발생하게 된다. 뜨거운 물체에서의 열 복사나 태양 광선 속에서 많이 포함되어 있다. 대부분 복사로 전달되어 열이 적외선에 해당되며 물체에 흡수되어 물체의 온도를 높이는 열작용을 함으로 열선이라고 한다. 물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사진기를 사용하여 온도를 재거나 사진 촬영할 때 이용할 수 있으며 밤 중에 야외에서 동물이 지나다니고 찍는 것들 다 적외선 필터를 써서 찍는 것들이야. 물체에서 방출되는 적외선을 사진기에 이용하면 온도를 재거나 사진 촬영할 수 있고 적외선 온도계나 열 화상 카메라 등에 이용할 수가 있다. 학교 현관 입구에 있는 온도 측정하는 장치도 역시 적외선 이용하는 거지. 또 열 치료기, 리모컨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한다. 적외선 발견은 1800년 허셀이라는 분이 적외선의 스펙트럼의 빨간색 바깥쪽에 온도계 온도를 상승시키는 이런 것을 발견했는데 이 허셀이라는 사람은 천문학자였습니다. 같이 방송하고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 읽고요. 자, 빛에 대해서 간섭이라는 현상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까지 질문 있는 분? 질문 없으면 마치겠습니다.